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김유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말씀을 드릴 거는요, 정보 공개를 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정보 공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데요. 이야기할 때 정보 공개 운동, 정보 공유 운동을 이야기할 때 늘 많이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명작 만화 영화 프란다스의 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이 네로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인데요. 죽는데 대성당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굶어 죽는데, 네로는 죽기 전에 소원이 뭐였냐면 이 안트워프에 있는 이 성당입니다. 실제로 이 성당이 있어요. 성당에 이 루벤스의 그림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루벤스의 그림은 두꺼운 커튼으로 항상 쳐져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보려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회를 서포트를 해주시는 그 동네의 유지분이시거나 아니면 금화 한 입을 내야지만 이 루벤스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로가 죽기 전에 결국은 이 성당지기 할아버지의 성당지기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봐요. 루벤스의 그림을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루벤스의 그림이라는 세계적 명작, 어떤 명작이죠. 이건 누구의 자산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잖아요. 정보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로가 늘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늘 너무나 보고 싶어했던 그 그림을 보지 못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 쓰레기라고 해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정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접근할 권리가 있는 정보는 항상 이런 두꺼운 커튼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팀 버너스리라는 분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만든 사람이냐면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영국의 거버먼트 2.0 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먼저 이 거버먼트 2.0을 얘기하기 전에 같이 보고 싶은 동영상이 이 테드턱에서는 팀 버너스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죠. 원천 데이터와 링크드 데이터, 데이터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 뒤에 이제 제가 거버먼트 2.0을 얘기할 때 제가 원천 데이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링크드 데이터하고 로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장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옐로카드 음식점이라는,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중에 옐로카드 음식점이라는 앱을 써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로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가장 작고 좀 실용적인 예인데요. 뭐냐면 지도 데이터, 지리 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행정처분받은 공개가 정보들이 공표되게 돼 있어요. 그건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거를 구청 웹사이트에다 올려요. 근데 그게 구청마다 웹사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메뉴가 다르고 어디가 다르고 몇 군데, 세 군데, 네 단계 들어가야지 겨우겨우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다 열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 앱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게 이제 요게 현위치입니다. 현위치고요. 지금 보이실던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빨간 핀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저게 행정처분을 받은 동네 그 음식점이에요.
그러한 정보가 손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이동을 한다. 그럼 이거 처음 동네다. 그러면 적어도 이 동네에서 가지 말아야 될 음식점들. 그러면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주변에 내 주변에서 내가 늘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동네에 정말 가면 안 되는 그런 음식점들은 어디 있는지 행정처분을 뭘 받았는지 손안에 넣어줍니다. 이게 지리정보와 그 다음에 그 구청마다 웹사이트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정보를 끄집어다가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훨씬 쓸모가 있고 실용적인 정보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이게 거버먼트 2.0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부에서 공공정보를 잘 활용하면 경제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성이. 단순하게 시민생활이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알 권리가 보장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공공정보를 재활용함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아까 이제 팀 버너스가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 허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 거야! 라고 끌어안고 안 주는 거 있죠. 그런 공공정보를 정부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은 더 이상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버먼트 2.0은 기본적으로 웹 2.0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행정이 합쳐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기반이 돼요. 하지만 그 기술이 다는 아닙니다. 실은 웹 2.0의 개념의 모호한 만큼 좀 그런 개념들의 모호함이 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버먼트 2.0은 기반이 되는 거는 참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죠. 이전까지의 거버넌스라고 협치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 중심의 거버넌스. 시장 중심의 거버넌스는 쉽게 얘기하면 자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버넌스예요. 사실은 자본과 정부가 협치를 하면 아주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됐죠. 그런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를 뛰어넘어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런 뉴 거버넌스, 참여적 거버넌스의 어떤 철학적 바탕 위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행정의 흐름 속에 웹 2.0 패러다임이 합쳐진 것을 거버먼트 2.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버먼트 2.0을 좀 더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팀 오라일리라는 사람인데요. 그 팀 오라일리는 오라일리사의 사장이고, 웹 2.0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 사람이 대중화시킨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거버먼트 2.0에도 굉장히 이제 혹한 거죠. 그러면서 거버먼트 2.0, 그럼 거버먼트 1.0은 뭐냐? 거버먼트 1.0은 자판기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판기 정부. 밴딩머신 거버먼트라고 얘기해요. 다들 현대인들은 다 자판기와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있으시죠? 내 동전 먹었어. 동전을 먹어요. 동전이 들어갔는데 왜 음료수를 안 토해내느냐고.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한 대 쳐보죠. 발로 한 대 슬쩍 쳐보고, 한 대 막 쑤셔도 보고, 그림에서는 이제 막 키 큰 분이 막 흔들어요, 이거를. 흔들면 나올까 싶어서. 기존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자판기에다가, 그렇죠?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어요. 이거 주세요. 동전 넣고 숫자를 딱 눌러요. 그러면 거기 이제 떨어져야죠. 근데 100% 안 떨어지죠. 어떨 때는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도 모르고 막 막무가내로 안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달라 그래야지 줘요. 굉장히 수동적이죠.